제가 오늘 적은 이 제목은 Start with Why. 그래서 우리가 한번 왜 이런 것들을 하는가와 함께 새롭게 시작해보자. 평가와 보상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설문을 보다 보니까 평가 제도가 부족해서 많은 공정성의 이슈를 느끼고 있는데, 도대체 왜 하는가로부터 시작해야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르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항상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아니면 세대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평가와 보상을 왜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던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평가의 본질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평가 왜 하는가 도대체.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요, 방향성이 될 수도 있고, 또 메비우스의 띠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도대체 우리 조직에서 평가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평가의 본질적 목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마찬가지로 보상의 본질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보상을 왜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평가와 보상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연계할 필요가 있는가? 만약에 연계를 한다면 왜 연계하는가? 만약에 연계하지 않는다면 왜 연계하지 않는가? 강하게 연계한다면 왜 그렇게 하는가? 약하게 연계한다면 왜 그런가? 그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까지 아마 세션이 진행될 거고, 또 패널 토론이 있을 텐데, 이 세션이 다 끝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의 답들을 찾아가실 수 있다면 아주 의미 있는 하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도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회사에 가서 어떤 제도를 설계하거나 아니면 제도를 수정 보완할 때도 하나의 방향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의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 제목을 Start with Why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여기 사이먼 시넥이라는 사람이 만든 개념입니다. 책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골든 서클이라는 세 가지 원을 그립니다. 제일 바깥에 있는 원은요, what이라는 겁니다. what이라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 가운데에 how, 그리고 가장 가운데 핵심에 why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탐색하자라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what에 대해서는 모든 조직이, 그렇죠, every organization이 뭐 하는지는 다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상품을 공급하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다 압니다. 우리 교수님들도 어떤 과목을 가르치시는지 what에 대한 퀘스천들은 대부분의 조직들이나 사람들이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how 퀘스천으로 갔을 때는 모든 조직들이 how에 대해서 다른 경쟁사들이라든지 뭔가 스페셜한, 특별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일부 조직들이 조금 다르게 하고 있고, 다른 경쟁사와는 차별화되는 뭔가를 가지고 있더라, 하는 방법이 다르더라. 근본적으로는 why, 가장 핵심에 있는 why, 아주 제한된, 아주 소수의 조직들이 why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 why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라든지 어떤 동인이라든지 어떤 신념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설명을 들어보죠. 여러분들 아마 지금 조직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평가 제도, 보상 제도를 어떤 식으로든지 가지고 계실 겁니다. what은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도 하십니다. 평가제도, 보상제도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사장님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좀 달라지기도 하니까.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회사들이 평가에 대한 제도, 목표를 수립하고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하고 중간 점검을 하고, 그거에 연계하거나 연계하지 않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보상을 제공하고 하는 what에 대한 답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how로 들어갔을 때 아마 여기 계신 조직 중에서 우리 조직은 다른 경쟁사와 다르게 해요, 평가 제도를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요, 보상 프로세스를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조직은 조금 더 줄어들 겁니다, 그 숫자가. 그리고 근본적으로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여쭤봤을 때 그 본질이 이렇기 때문에 평가제도를 이렇게 운영을 한다, 보상은 우리가 이렇게 보상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직은 훨씬 더 적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세션에서는 평가제도를 얼마나 팬시하게 설계를 할 것인가, 저런 것들도 있구나 라는 what에 대한 답들도 여러분들이 찾으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걸 왜 그렇게 하는가, 저 조직에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본질적인 의도를 가지고 저런 변화를 가지고 가는가, 저런 차별화를 만들어내는가를 알아가시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폴라 베어 프로젝트라고 해서 북극곰 살리기. 어떻게 제주항공이라는 항공사가 북극곰을 살리지? 예, 이런 방식입니다. 저희 운항 승무원들이 조종사들이죠. 조종사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 자동차도 연비를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연료를 좀 아껴가지고 운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비행기도 연료를 저감하면서 탄소를 줄여가면서 운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물론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방법들을 찾았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방향성들을 찾은 거죠. 예를 들자면 활주로를 조금 줄여서 사용하기. 예, 아주 긴 활주로가 아니라 조금 짧은 활주로, 이륙할 수 있는 짧은 활주로를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제주공항에서는 뭐 런웨이 31이라고 하는데 몇 개 활주로가 있는데, 가능하면은 31번 활주로로 가게 되면은 훨씬 더 거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더 짧게 착륙하거나 이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늘에 떠 있을 때는 최저 고도에서 순항을 하기. 이런 방법들을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훨씬 더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연료를 줄여가면서 운항을 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또 관제사에게 거리가 짧은 포인트를 요청해가지고 가능하면은 거리를 줄여나가는 거. 그래서 연료를 줄이자. 또 착륙 후에는 엔진 2개가 있는데 하나를 끄고 이제 땅에서 굴러가자, 텍싱을 하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계속 데이터들을 쌓아나가면서 효과들을 계속 측정하고 또 뭐 개선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거죠. 평가의 시작은 아마도 내가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폴라베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우리 조종사들, 이 조종사들이 나름대로 이제 목표를 수립합니다. 혹은 조직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성과를 내주기를, 아까 5가지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연료를 어느 정도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기대 성과 혹은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대 성과를 충족하기 위한 기대 역량 혹은 뭐 기대 목표가, 역량에 대한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종사들을 트레이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죠. 이렇게 노력을 했을 때 아마 각 조직별로 혹은 각 개인별로 달성하는 결과들은 조금씩 다를 겁니다. 우리 기대는 이만큼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 요 정도 성취를 할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르게 성취를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만큼 성취할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이상으로 성취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평가를 이렇게 봅니다. 기대 성과가 있고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혹은 뭐 목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달성한 실제가 있는 거죠. 어치먼트가 있는 거죠. 그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을 줄여주는 활동이 평가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가 뭘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거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달성한 것이 어디까지인가를 측정하고요. 그 사이에 간격들을 줄여서 기대 성과만큼 끌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평가의 본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갭을 줄여주는 것이 평가의 본질이다라고 본다면, 평가의 핵심은 물론 정확한 측정과 그다음에 또 아주 도전적인 목표,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런 갭을 줄여주기 위한 활동들, 뭐 예를 들자면 코칭이라든지 그다음에 정확한 피드백, 그리고 여러 가지 성과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평가의 핵심적인 개념이 아닌가. 그래서 예전에는 이 사람이 도대체 몇 점짜리인가, 90점짜리인가 80점짜리인가를 측정하고 변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가 많이 활용되었다면, 점점 저 트렌드들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과 코칭과 또 퍼포먼스 서포트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의 본질은 뭘까라고 생각을 하자면, 이런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동기부여하는 것이죠. 계속 격려하고 독려하는 활동들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내가 이런 보상을 얻을 수가 있어. 그것이 금전적이건 아니면 비금전적이건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보상받고 있다라는 그런 의식들을 계속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좋은 성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치먼트를 계속 높이기 위한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보상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자면 그런 역량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들을 확보하기 위한, 그래서 뭐 리크루팅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그런 역량들을 계속 보유하기 위한, 조직 내에서 리텐션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상이 쓰이고 있다. 그래서 보상의 목적이 만약에 이런 것들이라면 결국 보상도 우리 성과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우리의 역량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제 보상이라는 것이 단순하게는 그냥 급여를 얘기하겠지만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급여 중에서도 고정급과 또 변동급과 뭐 성과급 이런 변동급과 그리고 복리후생과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약간 정성적이긴 하지만은 사람들의 성장과 학습, 러닝이라는 차원들도 보상의 범주 안에 포함되고 있고요. 그다음 워크 라이프 밸런스 같은 근무 환경, 혹은 뭐 조직 문화 이런 것들도 이제는 보상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아마 우리 전통적인 그 방식보다는 아까 우리가 초기에 봤던 그런 신세대에서는 이런 폭넓은 그런 보상의 개념 속에서 내가 갈 곳을 찾기도 하고 더 동기부여 받기도 하고 그다음 또 남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상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급여뿐만 아니라 캐시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은 범위로 토탈 컴펜세이션, 조금 더 나가서 토탈 리워즈 차원에서 보는 경향들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이 보상이라는 것이 평가와 어떻게 연계되는가라는 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조직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연계가 된다면 단순히 보상은 평가와만 혹은 뭐 어떤 성취와만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보상을 결정을 할 때 너의 성과가 얼마만큼이다 라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닐 거고요. 그 직무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얼마나 책임이 높은 직무인가, 그 역할이 얼마나 큰가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직의 성과도 아마 그 보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연공이라든지 근속연수 이런 것들도 어떤 조직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보상의 연동 요인이 될 수가 있죠. 뭐 여러 가지 그런 다이내믹스가 보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만약에 보상의 차원에서 이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보상의 차원에서 평가를 바라보게 되면 이 평가의 본질이 너무나 축소된다는 것이죠. 평가는 그러면 보상을 잘하기 위한 혹은 뭐 보상을 차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성과 혹은 뭐 어떤 평가라는 것들도 그 요인 중에 하나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나치게 보상의 관점에서 평가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 본질을 너무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은 다른 뭐 선진 기업들이나 또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이제는 평가 보상을 단순히 그 평가 보상적인 시각에서 평가를 바라보거나 평가와 보상만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모티베이션 시키고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좀 더 폭넓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견해들을 말씀을 드립니다.